안녕하세요. 신기술 분야 온라인 산업체 재직자 단기 강좌, 지능형 사물 인터넷과 클라우드 시스템 기술 동향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할 울산대학교의 박재현 교수입니다. 큰 주제는 AIoT인데요. 이번 강의 내에서는 이런 AIoT가 나타난 데까지 있어서 이제 필요한 기술 동향의 흐름 발전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 4차 산업혁명에서부터 이어지는 이제 초연결 사회, 즉 IoT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여기서부터 파생된 지능형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자체가 지능형 사물 인터넷에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한 가지인데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혁명에 대한 변천사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들 살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석연료나 전기에너지 등 이제 새로운 에너지의 등장과 함께 생산수단의 변화에 의해서 비롯되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세기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18세기 같은 경우에 이제 증기관으로부터 시작된 이제 방식기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영국의 석유산업공업 같은 것들이 거대 산업화가 일어나는 기계혁명이 제일 첫 번째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차 산업혁명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전기에너지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대량 생산 보급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산업혁명이 쭉 이어지다가 제3차 산업혁명이 발생하게 되면서 20세기 후반 이제 인터넷이 이제 이 경우에는 3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주축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런 스마트 혁명을 통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인터넷이 발생이 주로 이루어졌으면서 그 미국의 주도로 글로벌 IT 기업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인터넷에 기반한 어떤 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지식들이 전부 다 공유되는 이런 이제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데이터나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기 훨씬 쉬워지는 이런 산업 그럼으로써 제조업 전반에 있어서 이제 지식정보 혁명이 일어나는 이런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제3차 산업혁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3차 산업혁명 이후에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제4차 산업혁명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략 한 2015년, 16년 이 정도부터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제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IoT, 즉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CPS 또는 요새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에서 여러 가지 사물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각각이 지능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초연결 초지능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 있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고 자기 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산업 구조를 가지면서 모든 장치들이 이제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고 할 수 있다 보니까 기존에 비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사회 시스템에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산업혁명이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인공지능 플러스 IoT가 되겠고 이런 IoT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서는 데이터 수집과 연결 정도만 많이 이야기됐었는데 그 IoT 장치 내에서 각각의 장치가 이런 지능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AIoT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정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이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 자체는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언급이 되었고요. ICT 기반에서 새로운 산업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방금 전 3차 산업혁명에서 이야기했었던 인터넷에 기반한 정보혁명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제2차 정보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그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ICT가 이제 사회 경제를 전부 다 융합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바꿔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물리세계 공간 우리가 옆에서 우리가 만지고 볼 수 있는 이런 물리세계 공간과 거기에 대응되는 이제 사이버 공간 사이에서 연결을
이루어지고 이 연결과 기술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보통 ICT를 기반으로 많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이 두 개 사이에서 데이터를 연결하고 뭔가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리 공간에 있는 장치와 사이버 공간 사이에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CPS 시스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CPS라는 말보다는 현실 세계에 있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가상 세계의 현실 세계와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디지털 트윈, 이런 개념들이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모든 장치들이 실제 신기술과 결합을 통해서 모든 제품과 서비스들이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생산 같은 수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던 대량 생산 체제에서 좀 벗어나서 3D 프린팅 같은 걸 통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정량 생산하는, 뭐 납품종 대량 정량 생산 또는 납품종 대량 생산 같은 것들로 사물이 진행을 가지고 뭔가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 많은 기술의 발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물들이 연결되어 있는 IoT 시스템 내에서 지능정보 기술에 의한 혁신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이제 이런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이제 미래의 일자리 모습들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일자리 변화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활용 기술하고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데이터 활용 기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IoT 시스템들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좀 수집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이 5G나 이런 데이터 통신 기술을 통해서 전달되게 되는데, 이렇게 전달된 데이터들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느냐? 이런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하나로 모아서 이제 데이터댐이라고 부르는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보통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구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센서로부터 실시간으로 수집된 많은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장치들이 상당히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다양한 장치들로부터 만들어진 데이터를 하나로 모은다고 한다면 이게 빅데이터가 될 것이고요. 이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을 이제 적용하여서 이렇게 사용자들로부터 많이 수집된 정보들을 시스템 기술이나 AI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을 함으로써 새로운 이제 산업혁명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 무기나 같은 것들이 로봇 기술과 함께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를 이용한 비전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자동화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3D 프린팅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수요자 맞춤형 생산을 통해 이제 재고 관리를 적절하게 하고 이제 사람들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어떤 소품종 다양한 기존의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이 아니라 다품종 대량 생산 방식으로 수요자에 맞춤형 생산 형태로 변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나 드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현실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투자라든지 아니면 의료 서비스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 서비스를 AI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챗봇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제공해주는 것을 통해 산업이 좀 변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디바이스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이제 스마트워치나 아니면 이제 아직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활용은 되지 않고 있는 뭐 스마트 글래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실시간 통번역 같은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하여 이제 제공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산업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장치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고 각각의 장치들이 이제 지능을 가지는 초지능, 슈퍼 인텔리전트라는 이런 특성들을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1차부터 3차 산업혁명에 비해서 더 빠르게 이제 더 빠른 속도로 획기적인 기술 전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비해서 인공지능 기반으로 통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산업 분야에서 파괴적인 기술에 의한 대대적인 개편들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또한 새로운 일자리들이 더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생산, 관리, 지배구조에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상에서 큰 변화를 갖출 것으로 기존에 비해서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게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각 주요 국가들의 전략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터넷을 개발한 나라로서 정보화 시대의 중심이 된 3차 산업혁명부터 시작을 해서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AI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도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런 그 국가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GE가 좀 주도를 하고 있는 산업혁명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GE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산업 장치들이 인터넷 상을 통해서 연결되는 산업 인터넷이라고 좀 부르는 인더스트리얼 인터넷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 모델을 바꿔나가는 이런 혁신을 진행하는 게 미국의 특징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산업 인터넷을 이야기를 해서 보통 IIoT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각각의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이제 진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진행을 가질 수 있는 그런 AIoT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IoT가 지향하는 사업 모델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하드웨어의 각종 동작에 따라서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고객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전달하는 이런 모델이었다고 한다면 최근 같은 경우에는 센서 같은 다양한 하드로부터 축적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빅데이터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빅데이터 기반의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가치를 전달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수익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판매함으로써 그런 판매 대금에 따라서 이제 어떤 매출을 발생시키는 구조였다고 한다면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구독 경제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어떤 기간 내에서 어떤 장치나 서비스들을 이용하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도 포함해서 어떤 것들을 이용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의 비용을 발생시킴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성과 기반의 시스템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큰 인터넷 기업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이런 인터넷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인터넷의 우위를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제조업 관련돼서도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제 인터넷을 기반으로 축적을 하고 얘를 클라우드에 축적을 함으로써 축적을 하고 난 다음에 인공지능으로 처리를 하고 이걸 기반으로 전 세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장치들이 이제 제어나 생성 같은 것들을 연결해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GE에서는 산업 인터넷이라고 하는 IIoT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고자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풍력 발전 관련된 이런 산업 인터넷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런 풍력 발전 단지 내에 있는 각각의 터빈들에다가 센서를 장착을 하고 이런 센서들을 인터넷에 연결한 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을 해서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그 다양한 계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 같은 걸로 이제 분석을 하고요. 그렇게 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지 및 운용 비용을 삭감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이제 예방 보수의 필요성들을 이제 알아내게 되고요. 적절한 지식과 규칙에 의해서 기술자가 이런 예방 정비 같은 것들을 효율적으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들에 대한 어떤 작업들 같은 것들이 현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떨어진 장소에서 협업을 통해서
이제 미리 같이 작업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산업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게 미국의 특히 GE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IIoT의 기본 구도가 되겠습니다. 그 독일의 주요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이름 명칭으로 대표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사물 및 서비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제조업 및 서비스 프로세스를 총체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인더스트리얼 4.0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인더스트리 4.0으로 대표되는 게 공정 자동화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각 공장이 같은 플랫폼 내에서 이제 개발 및 생산을 분업하고 이런 스마트 기계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공장을 바꿔나가겠다, 그런 어떤 시스템들을 바꿔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인더스트리 4.0을 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ICT가 좀 기반이 되어야 되고요. 이런 ICT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제 업체 중에 하나가 SAP라고 부르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SAP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긴 합니다. 이런 SA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회사들에 있는 통합 업무 시스템 ERP라고 부르는 통합 업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생산 관리 체제를 통합을 하고 밑에 제품 수명 주기 관리를 위한 PLC 시스템 같은 것들을 다 수직적으로 통합을 한 다음에 여기 그 SAP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이라고 하는 초고속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런 것들을 다양한 스마트 공장에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로서의 인더스트리 4.0 같은 경우에는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 사이버 시스템과 물리 시스템이 상호작용하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 즉 CPS를 기반으로 해서 현실 시스템과 사이버 시스템 사이에서 이제 자원 조달이나 설계, 생산, 유통 같은 것들을 이제 전체 기업 공급사들 내에서 연결하는 이런 전략을 좀 취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현실과 사이버의 융합을 의미하는 CPS 시스템 또는 사이버 분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그 방대한 중소중견 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독일의 특성을 이용해서 제조업 생태계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사물 인터넷과 CPS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구성원들을 최적으로 연결하여 제조업의 근본적인 혁신을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의 시대에서의 주요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먼저 사물 인터넷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개입 없이 사물 사이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저장하고 분석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 최적화 및 효율화를 우리가 추구할 수가 있고요. 이럴 때 사용되는 것들이 이제 분석 시스템 같은 경우, 예전 같은 경우에 전문가들에 통한 분석들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빅데이터 분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떤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최적화 포인트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를 로봇공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정밀 농업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인건비를 좀 줄이고 로봇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생산들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시점에서 생산을 기존에 있었던 방식의 제조뿐만 아니라 3D 프린팅을 이용하여서 이제 소형부터 다양한 다품종 그 정량 생산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많이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 같은 경우에도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로 지금 여기서 보이는 다양한 기술 분야들을 뽑았는데요. 이런 분야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제 사물 인터넷이 사실 중요한 키워드들이 되겠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빅데이터 및 분석, 특히 분석 중에서 AI를 통한 분석들이 좀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비즈니스 패러다임들이 좀 많이 변화할 것이다. 이런 사물 인터넷을 좀 기반으로 해서 변화가 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들이 도시, 교통,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든 장치들이 센서를 탑재를 함으로써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연결 및 제어만을 다루고 가정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최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AI를 기반한 지능을 부여를 해서 지능화 및 고도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각각의 장치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자동화된 제품들이 이루어짐으로써 개선과 개인화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많이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를 물류 산업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 기존 같은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함으로써 가격을 낮추고자 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했었다고 한다면 최근 같은 경우에는 IoT 시스템을 통한 다양한 센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제 실시간 물류 및 고통량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송할 수 있는 형태로 물류 산업도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런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회사가 이제 아마존인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프라임 나우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센서를 이용해서 물리센터의 재고 관리 같은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들의 소비 패턴들을 분석을 해서 이제 소비 예측을 기반으로 한 즉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소비자가 주문한 이후에 1시간 이내에 물품을 배송할 수 있는 이런 그 서비스들도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이용한 무인 항공 배송 서비스인 프라임 에어도 좀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류센터 내에서 이제 효율적인 물류센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로봇들, 이제 키바라고 하는 로봇들이 있는데요. 이 로봇들을 기반으로 해서 물품 관리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작업자들이 스마트 환경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선적 같은 것들이나 물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전고통신 기술에 의해서 선진화되고 있는 제조업들의 특성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저개발 그 도상국으로 이제 이런 생산 거점을 이전했었는데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화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제조에 필요한 노동자 수가 감소하게 되고 이제 인건비보다는 운송비나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때 이런 신기술에 대한 보호 같은 것들이 좀 더 중요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플러스 이제 정책적으로 제조업들을 다시 한번 본국으로 불러들임으로써 일자리 창출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서 제조 공장을 다시 선진국으로 되돌리는 이슈어링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단순하게 제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조를 통해서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여기에 다양한 서비스를 결합해서 제품을 부가 가치화시키는 이런 제조의 서비스화 현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 내에서 제조 과정 내에서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화 및 지능화가 이루어지는 제조 과정의 지능화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능화된 공장 예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테슬라 모터스 공장 같은 경우에는 첨단 기술이 적용돼서 이제 다양한 것들을 좀 유연하게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다른 곳에 인수합병되긴 했지만 로컬 모터스 공장 같은 것도 살펴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기존의 컨베이어 벨트에 기반한 생산 방식이 아니라 다양하게 이제 유연하게 상품들을 제조할 수 있는 이런 생산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대량 생산을 함으로써 이제 적은 제품들을 대량 생산함으로써 비용의 절감을 극대화하는 이런 체제에서 사람들의 요구 조건에 맞춰서 맞춤형 정량 생산
또는 맞춤형 대량 생산으로 변화하는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 기술 중에 하나가 IoT 시스템 또는 IoT 시스템에서 정보 처리를 포함시킨 AIoT 시스템이 중요한 기본 기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량 생산을 하는 이런 공산품 소비에서 이제 산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를 이제 최적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 맞춤형 정량 또는 대량 생산 소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해서 제품 판매뿐만 아니라 이제 서비스로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공기를 예전에는 이제 제조를 해서 그걸 판매만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제조하는 원가들이 비싸지고 이게 되면서 제조사들이 이제 부담을 가지게 되게 됐고요. 이를 막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제품을 파는 데 있어서로서 어떤 대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항공기가 운항이 되면 운항을 함으로써 엔진이 가동된다고 한다면 그 시간에 따라서 사용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수행하게 하려면, 이런 서비스 모델을 갖추려고 한다면 엔진 자체 내에 센서를 부착을 해가지고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수집하여야지만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IoT 시스템이나 AIoT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단순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독 경제를 갖춤으로써 실제 사용하는 시간에 따라서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로 이제 제품 판매에서 약간 서비스를 판매하는 형태로 사업 모델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기존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 동안에 대량 생산을 통해서 초기에 많은 수익을 얻는 이런 형태의 제조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최근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제조나 소량 생산들을 통해 가지고 뒤쪽에 더 오랜 시간 동안 약간 소규모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이런 긴 꼬리 제조가 더 부각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연결 사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연결 사회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사람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물들이 연결돼서 이런 것들이 데이터를 생성하고 사회 전 분야에 있어서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사회를 우리는 초연결 사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하이퍼 커넥티드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IoT 시스템들을 제 주변에서 많이 다루게 되면 이런 IoT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센싱을 통해서 주변 환경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액션을 통해서 어떤 동작들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아가의 장치들이 생각을 통해서 자율적인 동작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고, 이런 것들을 초연결 사회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연결 사회로의 전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ICT에 의해서 이제 변화가 사회가 좀 변화하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제일 1세대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에 이제 VAN이라고 하는 밸류 애디드 네트워크가 등장하게 되면서 ICT가 이제 시스템으로서 기관 시스템으로서 산업계에 들어오면서 업무 시스템을 최적화하게 되고 인프라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하는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이제 폭넓게 사회의 변화들을 많이 이뤄내게 되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자상 거래 같은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게 되었고, 데이터를 통한 업무 개선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20년대 되면서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모바일 디바이스가 많이 보급되게 되면서 개인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같은 것들이 많이 강화되게 되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에만 제공되는 게 아니라 최근 같은 경우에는 IoT라고 불리는 각각의 모든 장치들이 인터넷에 연결돼서 어떤 정보들을 수집하고 거기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 과정에서 판단에 있어서 AI의 도움을 받는 AIoT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현실 세계와 사이버 공간 사이에서 융합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초연결 사회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내에서 네트워크 접속하고 있는 기계의 수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사회에서는 이제 5G 통신이라든지 AI라든지 빅데이터, IoT 기술 같은 것들이 다 결합이 돼서 인류의 삶을 많이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약 14억 개 정도의 장치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처리하는 시스템들이 구축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보 기술이 융합되어 있는 초연결 사회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것이 현실화되게 된다면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초연결 사회를 규정하는 6A 개념이 있는데요. 기존의 통신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 누구나 이제 통신할 수 있는 것들을 3A라고 해서 이제 기존의 같은 경우에 이거를 좀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초연결 사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서 사람이든 사물이든 관계없이 어떠한 것들이든지 인터넷에 연결되고 있고 사물뿐만 아니라 어떠한 서비스나 어떤 네트워크들까지도 전부 다 연결됨으로써 세상의 모든 것의 경기가 무너지는 6A 형태의 초연결 사회를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좀 더 정의를 좀 살펴보고 비슷한 개념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IoT 같은 경우에 인터넷 오브 싱 같은 경우에는 1999년 MIT의 캐시 빈튼 교수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이고요. 어떤 객체라고 하는 사물, 영어로는 thing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이 객체들이 인터넷과 연결됨으로써 된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 정의를 하게 된다면 사물들이 단순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는 것들을 이제 좁은 의미에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 넓은 의미에서는 사물이나 디바이스 자체가 인터넷에 단순히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어떤 가치를 추가해서 그 가치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술들을 IoT 기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IoT 장치를 통해서 실세계와 가상세계에서 존재하고 있는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프로세서 등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인터넷에 기반해서 연결되고 상호소통함으로써 이제 정보가 생성되고 수집되고 공유되고 활용되는 이런 초연결 인터넷을 의미를 하는 것들이 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좀 발전 단계를 구분지어 볼 수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단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서 주변 환경을 생성하고 그 결과를 전송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리고 모니터링한 정보에 기반을 해서 원격에서 제어되는 이런 것들을 제일 첫 번째 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지능형 사물 인터넷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사물이 센싱하고 전송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예측하는 어떠한 지능을 가지는 형태를 우리 2단계 지능형 사물 인터넷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능형 사물 인터넷이 되게 되면 이제 센싱, 수집, 분석, 진단, 예측 같은 것들이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로 에서의 지능형 감지 및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3단계 자율형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장치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뿐만 아니라 사물 간에서 분산 협업 지능을 바탕으로 이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음으로써 어떤 그 소통을 하고 복합된 처리를 통해서 스스로 의사 결정들을 하고 물리 세계를 좀 더 자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단계를 우리는 이제 자율형 사물 인터넷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요 2단계와 3단계들을 좀 엮어서 이제 AIoT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시도된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개념들로부터 확장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비슷한 개념으로 사람 개입하지 않고
또는 최소한 개입한 상태에서 기기 및 사물 간에서 통신이 일어나는 사물과 사물 간의 통신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M2M이라고 하는 사물 통신이 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 사물 통신의 개념을 일반 사물이나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유무형 객체로 확장한 거를 우리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개념으로 이전부터 많이 얘기가 나왔었던 무선 센서 네트워크 개념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무선을 통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센서들로 구성된 무선 네트워크를 이제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여기 이야기를 했었고요. 무선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컴퓨팅 환경에 접속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 무선 센서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다라는 그 개념이 좀 더 강화되면서 이제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다라는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라고 하는 USN 개념이 한동안 많이 다뤄졌었습니다. 최근 또 이어서는 이제 만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이라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연결돼서 사물 인터넷뿐만 아니라 공간이나 이제 데이터들 같은 것들 전부 다 포함해서 인터넷에 연결된다고 인터넷에 연결된다는 만물 인터넷 개념도 이제 좀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이런 만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공간이나 업무 데이터까지 모든 것들이 네트워크상에서 연결되는 미리 인터넷을 즉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라는 개념으로 만물 인터넷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사물 인터넷에 비해서 이제 프로세서나 데이터가 좀 더 강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만물 인터넷 개념은 아직 많이 널리 사용되지는 않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사물 인터넷이 좀 더 중심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각각의 사물 장치들이 사물이나 사람과 통신할 때 있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제 데이터를 주고받긴 하는데 그런 인터넷 기술 중에서 특히 웹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사물 인터넷들이 많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물웹이라고 하는 웹 오브 싱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다뤄지기도 합니다. 결국 이제 이 경우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프로토콜 방식 자체가 웹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개념이고요.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이제 HTTP라든지 아니면 사물 인터넷에 많이 쓰는 REST 같은 다양한 웹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제 IoT 서비스를 좀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 사물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물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사물이 이제 인터넷에 연결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웹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연결되는 개념이고요. 이 경우에 항상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완전 상태 디바이스들로부터 어떤 모니터링 서비스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연결되거나 연결되지 않거나 하는 제약 상태 디바이스들도 다양한 센싱을 통해서 다양한 센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 만약에 해당 상태 서비스가 제약 상태로 있어서 네트워크 연결되지 않다고 한다면 얘를 가상으로 인터넷상에서 이제 해당하는 것들에 대한 듀얼 형태로 이제 웹상의 어떤 개념들을 존재하도록 만들어놓는 이런 디지털 트윈 같은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물 인터넷을 가능하게 낸 기술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 이제 센싱 기술이 발전한 게 그런 사물 인터넷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물 인터넷을 쓰는 이유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정보를 얻는 것들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이 센서를 통해서 온도나 습도, 열, 아니면 조도 같은 다양한 현실 세계의 정보들을 이제 수집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스스로 판단하거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 센서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사물 인터넷의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모든 장치들이 데이터의 인터넷상에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때
기존에는 이제 무선을 기반으로 해서 유선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데이터 통신들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최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종류의 다양한 무선 통신 프로토콜들이 인프라 기술들이 발전하게 되면서 인간과 사무의 서비스들을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대표적인 개념들이 이제 와이파이라든지 아니면 블루투스 아니면 이제 5G 같은 이런 다양한 이동 통신들도 이제 네트워크의 인프라 기술에 포함이 되게 되겠고요. 이런 센서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직비라든지 블루투스라든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다양한 종류의 무선 프로토콜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서비스나 인터페이스 기술들도 사물 인터넷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능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단순하게 네트워크의 인터페이스라는 개념보다 이제 사물 인터넷망을 통해서 어떤 저장하거나 처리하거나 변환하거나 검색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술들이 존재함으로써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물 인터넷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 같은 운영체제뿐만 아니라 이런 운영체제가 올라갈 수 없는 센서 시스템 같은 데에서도 이런 이제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운영체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전달하거나 처리하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이런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들이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됨으로써 사물 인터넷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그 센서로부터 다양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게 되면 이것들을 분석하고 가공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개념들이나 서비스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빅데이터 기술들이 이 사물 인터넷의 효용성을 높이게 되었고요. 사물 인터넷 자체가 어떤 판단이나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학습하고 이제 효과적으로 어떤 동작을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딥러닝 것들이 사물 인터넷에 있어서의 핵심 기술로 이제 많은 주목을 받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당연히 저장하고 하려면 어떤 데이터 수집들이 있어서 그냥 개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수집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이 개발됨으로써 사물 인터넷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고성능의 컴퓨팅 처리 능력이 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장치들과 이런 사물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기존의 컴퓨터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것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음성이라든지 동작이라든지 이미지 같이 다양하게 사람과 컴퓨터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인터랙션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고 이것들이 사물 인터넷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물 인터넷과 연관된 중요한 기술로는 이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있고요. 사물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 이러한 정보들을 이제 빅데이터로 넘겨서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고 처리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에 기반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 인공지능을 사물 인터넷상에 인식함으로써 사물이 지능을 갖추게 되는 이러한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센서 시스템부터 이제 IoT 시스템이 센서를 통해서 물리적인 세계에서 데이터를 취득하고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로 옮겨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를 판단하고 이후에 이제 구동기나 증가 현실들을 통해서 현실 세계로 다시 한번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IoT 시스템에서 이제 중요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실제 세상과 디지털 세상을 이어주기 위한 클라우드가 많은 관련성을 가지고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연결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다양한 내장형 시스템이 센서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3G나 LTE, 와이파이 이런 이더넷 같은 다양한 필드 영역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중간에
예, 분산된 지능을 통해서 센서 시스템 내에서 간단한 연산들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포고 컴퓨팅 또는 엣지 컴퓨팅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위로 클라우드로 올라가는 과정 내에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트래픽 통제나 최적화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클라우딩 그 시스템 내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공하고, 이를 통해서 어떠한 응용 프로그램들을 이제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발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물 인터넷 개념들이 이제 점점 발전하고 AI가 이제 사물 인터넷에 융합됨으로써 이제 지능형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AIoT 개념이 이제 최근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산업기기나 센서들이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개입 없이 사물이 스스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이런 과정에서 스스로 동작하는 것들을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규칙에 의해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사물이 수집된 정보로부터 이제 판단을 함으로써 어떠한 동작들을 이제 지능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것들을 지능형 사물 인터넷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실제 동작 명령을 주어진 이후에 실제 동작이 수행되기까지 걸리는 지연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좀 작용하게 되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지연 시간이 거의 없는 실시간 동작이 많이 요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데이터 분석 및 처리하는 그 위치가 클라우드에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정한 부분들을 센서 시스템 내에서 처리를 하는 엣지 IoT 플랫폼으로 또 많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런 지능형 사물 인터넷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지능형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 사물 인터넷을 이제 지능에다가 지능을 더함으로써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플랫폼 차원에서 지능화 기술을 좀 제공하는 것들은 IBM의 왓슨 IoT 플랫폼이라든지 싱웍스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플랫폼 내에서 직접 연계 관리되고 모든 데이터들은 플랫폼에 저장되고 관리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구성에 따라서 시간 지연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디바이스에서 실시간 반응이 거의 불가능한 좀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일정한 부분을 엣지 단에서 즉 센서 시스템 내에서 처리하고 있는 엣지 IoT 플랫폼들이 좀 필요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 차원에서 지능화 기술들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같은 것들은 이제 IBM에서 같은 데서도 많이 지금 제공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중앙 서버나 클라우드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 스스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판단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 최근에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는 이제 AI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클라우드 내에서 모든 것들을 데이터 중앙에서 어떤 자원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지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제 일정 부분들은 클라우드에서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들은 엣지 플랫폼 내에서 이제 아랫단에서 처리를 하는 많은 컴퓨팅을 사용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의 처리를 하고 하는 이런 엣지 컴퓨팅 시스템들이 많은 주목을 좀 받기 시작을 했고요. 이런 엣지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센서 시스템으로부터 이제 한 방향으로 데이터가 많이 흐르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보내지 않고 엣지 단에서 처리하고 있는 기술을 이제 우리 엣지 컴퓨팅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엣지 컴퓨팅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트워크 마비 상황이나 주변 장소의 분산 저장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내부적으로만 저장하고 처리함으로써 사생활 보호 같은 데 있어서도 좀 이점을 갖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팅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 아니면 저장 장치 이러한 IT 소스들을 우리가 직접 구매해서 이제 갖추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온디맨드로 원하는 시점에서 제공을 받고 사용한 그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를 우리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터를 제공하는 업체로는 이제 미국의 아마존 웹 서비스 AWS가 있고요. 구글이나 아니면 MS 같은 경우에도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KT 같은 회사들이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게 되면 장점은 기존에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 내에서 각종 서버들을 구축하고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하드웨어로 생각하는 대신에 소프트웨어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컴퓨팅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하드웨어로 생각을 하고, 이런 하드웨어를 구현하기 위해서 실제 공간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직원들, 아니면 이제 여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물리적 보안이라든지 이런 계획 같은 것들을 전부 다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게 되고요.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구매를 하게 되면 이제 구매하는 데 오래 걸리는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또한 여기에 더해서 이제 실제 하드웨어의 용량만큼만 우리 용량에 따라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으니까 이론적으로 최대 얼마만큼 사용할 할 것인지를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인프라스트럭처 용량을 구비해야 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자체를 일종의 소프트웨어처럼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런 인프라 자체를 약간 유동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변경 자체가 상당히 빠르고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사용하는 그거에 따라서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내기 때문에 조금 더 비용 효율적으로 어떤 인프라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차별화를 갖출 수 없는 구매라든지 어떤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 보수 같은 이런 작업들을 실제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 자원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인프라스트럭처 자체만을 우리가 제공받고 그 위에서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IaaS 개념을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그 실제 컴퓨터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잊어버리고 클라우드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를 그냥 사용하는 이런 SaaS 같은 이런 개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IT 자원에 대해서는 접근을 많이 할 수가 없는 데에 비해서 우리가 그 접근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팅의 배포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을 이제 AWS와 같은 클라우드 업체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이용하는 클라우드 모델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보안상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이제 실제 기업체 내에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고 이걸로부터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이제 환경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이런 거를 온프레미스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용도에 따라서 이제 모든 것들을 클라우드 업체에 맡기거나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용도에 맞춰서 두 가지를 결합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구현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도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모든 어떤 기술 같은 것들이 광범위한 기술 같은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필요한 IT 리소스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매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갖추는 게 아니라 클릭 몇 번만 함으로써 리소스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민첩성을 갖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하는 과정 내에서 우리가 미리미리 다 구매를 해놓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요구가 변함에 따라 가지고 리소스를 더 추가적으로 확장하거나 즉 서버의 개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사용량이 줄어든다고 한다면 이 서버의 개수를 탄력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이제 공간을 대여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고정 비용 대신에 우리가 사용한 만큼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을 가변 비용으로 전환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업체 자체는 대용량의 서버들을 구매하고 구축을 함으로써 규모 경제를 갖추게 되고, 이럼으로써 직접 운영할 때에 비해서 좀 더 비용이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클라우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한 나라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몇 분 만에 하나의 그 지리적인 리전에서부터 다른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를 동일한 서비스를 복사해서 배포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여러 물리적 위치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연 시간을 단축하고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AIoT 중에서 그 IoT 시스템에 대한 기술 동향과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